네, 안녕하세요. ARP 스푸핑의 개념 이해 및 실습 두 번째 강의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간단하게 ARP 스푸핑 기법을 배우기 이전에 강의를 소개하고 강사를 소개한 이후에 시연 동영상을 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실질적으로 ARP 스푸핑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베이스 지식인 네트워크 계층을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네트워크 계층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할 때 한마디로 네트워크를 사용한다고 할 수 있죠. 그때 구체적으로 컴퓨터가 네트워크를 인식하고 다루기 위해서 사용되는 어떠한 계층들을 의미하는데요. 한번 자세하게 공부하면서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네트워크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OSI 7계층의 원리를 따릅니다. 네트워크를 표현할 때 가장 많이 공부하는 모델이 바로 이 OSI 7계층 모델인데요. 일반적으로 컴퓨터 공학과에 들어가시면은 네트워크 시간에 가장 앞부분에서 배우는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아래부터 이렇게 1층 물리 계층, 2층 데이터 링크 계층, 3층, 4층, 5층, 6층, 총 7층까지 이런 식으로 계층이 이루어지는데요. 즉 이것이 바로 컴퓨터 시스템에서 네트워크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잘 보여주는 계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용자는 바로 이 위쪽에 존재합니다. 사용자가 어떤 응용 프로그램을 다루면서 응용 계층을 통해서 인터넷에 접속한다면, 즉 예를 들면 우리가 웹브라우저라는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그를 통해서 실제로 네트워크에 접속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 계층을 타고 내려가고 다시 올라오는 식으로 네트워크, 즉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이렇게 가장 아래층부터 보겠습니다. 1계층은 물리계층이고요. 이 물리계층이라는 것은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실제로 전기적인 어떠한 물리적 신호가 오가는 통로 역할을 수행하는 계층이라고 할 수 있어요. 흔히 말하는 랜선 케이블이 하는 역할이 물리계층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에 이렇게 생긴 랜선을 꼽잖아요. 더 전문적인 용어로는 UTP 케이블이라고 하는데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랜선을 꽂아서 실제로 전기적 신호가 오가는 것들, 바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계층을 물리계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계층은 데이터 링크 계층인데요. 데이터 링크 계층은 각 포인트 간 데이터의 송수신을 담당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인트라는 게 애매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하나의 컴퓨터를 의미하는데요. 이 컴퓨터는 IP 주소가 없는 컴퓨터일 수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네트워크상에서 어떠한 데이터를 옆으로 넘겨줄 때 각각의 지점들을 여기서 말하는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고요. 바로 아래 같은 경우는 중간에 공유기가 있고 A라는 컴퓨터가 B라는 컴퓨터에 어떠한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때 A 컴퓨터, 라우터, B 모두 다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이 선들은 다 랜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즉 1계층이 갖추어져야지 2계층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각각의 컴퓨터를 포인트라고 의미하고요. 실제로 이렇게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통신을 할 때는 물리 주소, 즉 맥 주소를 사용합니다. 맥 어드레스라고도 하고요. 따라서 각각의 컴퓨터는 전부 다 맥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라우터 또한 마찬가지로 통신을 담당하는 하나의 컴퓨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맥 주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는 IP 주소는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데이터 링크는 이런 식으로 하나의 내부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를 전달할 때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즉 IP 주소가 없더라도 맥 주소만으로 통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링크층에서는 맥 주소만을 가지고 통신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라우터를 외부 인터넷과 연결을 한다면 그때는 이제 외부 네트워크와 이 내부망을 서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IP 주소가 필요하겠죠. 이제 그러한 자세한 정보는 바로 이 3계층에서 다루게 됩니다. 이 3계층은 네트워크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트워크 계층은 각 호스트 간 경로에 맞는 데이터의 송수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호스트 같은 경우는 IP 주소를 가지는 하나의 컴퓨터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즉 2계층에서 이 포인트라는 것은 맥 주소를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를 의미하고, 이 네트워크 계층에서의 호스트라는 것은 IP 주소를 가지고 있는 컴퓨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IP 주소를 가질 수 있는 컴퓨터는 맥 주소 또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 계층 같은 경우는 2계층보다 조금 더 큰 개념이라고 보시면 무리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인터넷 공간 안에는 정말 수없이 많은 내부망들이 존재하는데요. 만약에 어떠한 내부망에서 A라는 컴퓨터가 인터넷을 거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떠한 내부망에 B라는 컴퓨터와 통신을 하려고 한다면 이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인터넷을 거쳐서 공유기를 거쳐서 해당 컴퓨터까지 데이터가 가야 되는 건데요. 이때 바로 사용하는 주소가 IP 주소입니다. IP 주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각각의 공유기가 일반적으로 할당을 받아서 사용이 되고요. 이 공유기 같은 경우는 하나의 내부망에서
네트워크 데이터, 즉 패킷의 전달을 담당하는 하나의 컴퓨터라고 보시면 무리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 계층 같은 경우는 IP 주소, 즉 논리 주소를 사용해서 통신을 주고받고요. 이 IP 주소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약 40억 개 정도만 존재하는데요. 대부분 이런 식으로 공유기가 할당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공유기 안에서는 여러 개의 컴퓨터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컴퓨터들은 모두 맥 주소로 관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IP 주소가 40억 개밖에 되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내부망을 많이 구축함으로써 한도 끝도 없이 많은 컴퓨터가 실질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부망을 이용하는 이유이고 그러한 내부망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ARP 스푸핑 공격까지 가능한 거고요. 만약에 이 내용을 처음 들은 분들은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실습과 이론을 병행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3계층 같은 경우는 통신을 할 때 논리 주소인 IP 주소를 사용하고요. 아까 설명했던 2계층 같은 경우는 물리 주소인 맥 주소를 사용합니다. 이 맥 주소 같은 경우는 각각의 컴퓨터에 전 세계에 단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고유한 아이디를 부여하고요. 그것이 바로 맥 주소입니다. 즉 실제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신을 할 때는 이러한 맥 주소와 IP 주소까지 전부 다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빨간색 컴퓨터가 우리 컴퓨터고 이 파란색 컴퓨터가 네이버나 구글의 서버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우리는 네이버 서버 IP를 이용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공유기까지 도착을 하게 되는 거고 그 이후에 이제 맥 주소 같은 걸 이용해서 실질적인 해당 서버까지 도착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실제로 우리가 인터넷을 거쳐서 다른 컴퓨터와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IP 주소와 맥 주소 모두 다 이용해서 이러한 네트워크 계층에 따라서 실제로 통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말하는 네트워크 계층은 OSI 7계층을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네트워크 계층은 3계층에 국한돼서 하는 말이니까 언어의 의미를 혼동하지 않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4계층 전송 계층이 있는데요. 전송 계층 같은 경우는 실제로 특정한 두 컴퓨터의 프로세스까지의 데이터 송수신을 담당합니다. 이 프로세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해서 A라는 컴퓨터와 B라는 컴퓨터가 통신을 한다고 했을 때 A가 B로 메시지를 보내면 이렇게 실제로 도착한 다음에 이렇게 B라는 컴퓨터에 도착한 다음에 정확히 페이스북 프로그램에 해당 데이터가 도착을 해야겠죠. 즉 이런 식으로 특정한 프로그램, 프로세스까지의 데이터 송수신을 담당하는 게 4계층입니다. 실제로 우리 컴퓨터에는 약 6만 개 가량의 포트 번호가 존재하는데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그중 한 개의 포트 번호를 할당받아서 그 포트 번호로 통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아까 말했던 3계층 같은 경우는 이렇게 특정한 컴퓨터까지 완벽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경로를 설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할 수 있고요. 이 4계층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정확히 어떠한 프로그램까지 연결을 해줄 것인지를 결정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 5계층, 6계층, 7계층도 존재하는데요. 이 5, 6, 7계층을 합쳐서 상위 계층이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기타 상위 계층들은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단위의 프로토콜을 정의합니다. 즉, 예를 들면 우리가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뭐 프로그램 단에서 어떠한 암호화를 추가적으로 적용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도 있고요. 컴퓨터 상에서 돌아가는 어떠한 프로그램 단위의 프로토콜을 정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우리가 ARP 스푸핑 공격을 통해서 노리게 되는 궁극적인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사용자의 개인정보라든지 아니면 특정한 사용자가 어떠한 사이트에 접속했을 때 나타나는 주소나 연락처, 신용카드 정보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이러한 상위 계층에서 실질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ARP 스푸핑을 통해서 누리는 궁극적인 데이터가 바로 이러한 계층에 속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5계층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세션 계층이라고 말하고요. 어떠한 지속적인 연결을 가능하게 해주는 계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면은 몇 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로그아웃이 되는데요. 계속해서 무언가를 한다면 지속적으로 연결이 이루어지죠. 바로 이러한 전반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게 5계층이 세션 계층이고요. 이 6계층의 표현 계층 같은 경우는 인코딩 및 디코딩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어떠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그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식, 즉 형식을 뭐 한글로 설정한다든지 아니면 아랍어라든지 그런 식으로 데이터의 번역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어요. 이러한 번역은 인코딩과 디코딩을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지는데요. 그다지 중요하거나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7계층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떠한 프로그램으로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계층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메시지를 전송하려고 할 때 전송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 창이라든지 그러한 전반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계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웹 브라우저 또한 마찬가지이고요. 아무튼 이렇게 하나의 프로그램 단위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건 7계층입니다. 이런 식으로 상위 계층 또한 이렇게 3개 존재하는 것을 알아보았고요.
간단하게 네트워크 계층, 즉 OSI 7계층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자, ARP 스푸핑과 네트워크 계층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ARP 스푸핑 같은 경우는 TCP/IP의 구조적인 취약점을 악용하는 해킹 기법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냥 네트워크 계층에 어떠한 취약점 자체를 악용해서 실리를 취하는 해킹 기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나중에 자세하게 실습을 해보겠지만 이 ARP 스푸핑 같은 경우는 2계층의 맥 주소와 3계층의 IP 주소를 변조해서 실질적으로 공격을 감행하고요. 만약에 제가 해커라면 저의 컴퓨터의 맥 주소와 IP 주소를 변조해서 다른 사용자들한테 전송을 함으로써 다른 컴퓨터들로 하여금 네트워크 데이터를 저한테 보내도록 할 수 있겠죠. 바로 그런 식으로 이런 2계층과 3계층의 정보를 변조해서 수행하는 공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커로부터 감염당한 네트워크는 변조된 주소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해커한테 궁극적으로 데이터를 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ARP 스푸핑과 네트워킹의 계층의 관계까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고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ARP 프로토콜에 대해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ARP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하나의 정해진 통신 규약으로서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고요. 이러한 ARP 프로토콜을 바르게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정으로 ARP 프로토콜이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학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이렇게 ARP 프로토콜의 이해까지 완벽하게 맞춰야지 ARP 프로토콜의 취약점을 악용하는 ARP 스푸핑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번 시간은 이렇게 간단하게 네트워크 계층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엔 ARP 프로토콜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